안녕하세요. 드림 아카데미 리더님. 저를 처음 제가 이 그룹에 소개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너무너무 떨리고요. 먼저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광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임수연입니다. 네. 저는 실은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한 지가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제가 아마 오늘 옛날 얘기까지 할 건데요. 저는 올해 약 20년째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루이닉 사장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또 제가 초창기에 굉장히 많은 음원을 듣고 저한테 많은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루이닉 리더님은 오늘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뵀는데요. 너무 긴장되고 떨렸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형제 그룹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상훈 사장님, 또 이병길 리더님, 또 윤은모 리더님 이런 분들의 많은 스피치를 들으면서 제가 이 아메이 사업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많은 꿈들이 생겨났고요. 제가 오늘 한 1시간 정도 제 스토리를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여러분 사업에 또 공감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31살 때 제가 아메이를 만났고요. 31살 때 저는 직장 생활을 하는 맞벌이 직장인이었어요. 저는 지금은 이제 한국전력공사에 근무를 했다고 하면 어머나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정말 지금은 한국전력공사의 공기업에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예전 한 27, 8년 전에는 좀 이야기가 좀 달랐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전라도 목포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고요. 제가 목포에서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고를 나왔어요. 왜 상고를 나왔을까요? 저희 집이 그닥 형편이 좋지 않았고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버님이 대학보다는 상고를 가서 빨리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상고를 울면서 지원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한전이라는 곳에 취직을 하게 됐고요. 제가 거기에서 저희 남편을 만나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열심히는 하셨지만 굉장히 가난하셨어요. 또 아이들이 4명이었고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뚜렷하게 큰 비빌 언덕이 없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 뒤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열심히 사시지만 저는 제가 상고를 가게 되면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저희 집이 정말 많이 가난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왜? 제가 대학을 가고 싶었으나 저한테 대학을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때 저는 이미 좀 철이 좀 빨리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없다는 것은 내 아이의 그 아주 작은 꿈조차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그때부터 조금이나마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저희 친정 엄마가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많이 아프셔서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몸을 반쪽을 잘 못 쓰셨죠. 저는 그 엄마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또 엄마가 아프시니까 제가 큰딸이니까 또 그 집안일을 이렇게 많이 돕고 이런 과정에 제 나름대로는 돈이 없다는 것은 그리고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잃는 건다는 걸 제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저희 엄마께서 또 10년 가까이 뇌출혈로 쓰러진 몸을 가지고 움직이시다가 또 암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인생에 정말 건강과 그리고 아주 큰 많은 돈이 필요하진 않지만 내 노후를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점점 더 저한테 확고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그런 어떻게 보면 건강 그리고 내가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여유 이런 걸 모두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는 계속 그런 일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31살 때 제가 저희 아들이 4살 정도 됐을 때 저희 직장 선배로부터 이 아메이 사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제품을 소개받아서 제품을 한 6개월 정도 썼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에게 이 사업을 설명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이게 제 일이라는 생각을 들었던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깨졌고, 그리고 이 사업은 내가 열심히 하면 내 노후를, 내 어떻게 보면 인생을 바꿔줄 수 있겠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꾸준히 나한테 일정 소득이 들어온다고 하면 내가 집, 직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연금 같은 소득이 저에게 있다고 하면, 그게 더 커진다고 하면 반드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 남편과 어떻게 보면 같은 이제 직업에 같은 회사에 근무를 했는데요. 저희 남편은 저랑 굉장히 정반대의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주변의 사람들하고 많이 친하고 또 그 다음에 쾌활하고 이런 반면에 제 남편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걸 더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메를 가지고 저희 남편에게 아메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제 남편의 반응은 당연히 반대를 했죠. 그리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굉장히 심한 반대를 저한테 했어요. 제가 에메랄드 정도 되고 났을 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반대를 했던 이유는 자기 친한 고향 친구가 다른 다단계인데 그 다단계를 하다가 좀 빚이 졌대요. 그 빚 때문에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저한테 말해줬으면 제가 왜 그렇게 반대를 했는지 이해를 할 건데 제 남편은 굉장히 과묵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메이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다단계라는 그 이미지, 그리고 다단계 다자도 싫다라고 하면서 저희 스폰서님이 집에 오셔서 사업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아예 집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저는 스폰서님이 실은 이제 광주가 아니고 저한테 전달해 주신 저희 직장 선배님이 초기에 저랑 같이 좀 사업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업을 안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스폰서님이 멀리 대구에 있습니다. 지금은 광주하고 대구가 굉장히 도로가 광주 대구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한 2시간이면 가거든요. 하지만 예전에는 여러분들 아마 이름도 모르실 거예요. 88 고속도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88 고속도로는 편도 1차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스폰서님에게 어떻게 보면 멀리서 대구에서 광주까지 후원하러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시는데요. 저희 남편은 그 자리를 그냥 집에 오시면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절대 안 듣겠다고. 뭐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제가 이제 행사가 아무래도 OSR이나 그때 당시에 행사가 이제 저녁에도 있고 있었는데 제가 그 행사를 가기 위해서 하루 종일 운전을 해서 그곳에 가서 또 미팅을 참석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그 길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죠. 왜냐하면 대구 광주 그때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렸고요. 한 4시간에서 5시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밤에 미팅이 끝나고 한 10시간 넘어서 미팅이 끝나고 또 대구에 그때 당시엔 내비게이션도 없고 하니까 그 길을 다시 올 때는 좀 많이 늦은 시간에 제가 집에 도착하기도 했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저희 남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더 많이 반대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업을 알아봤을 때 이 사업은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제 어떻게 보면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제가 저희 아들이 있는데요. 제 아들에게조차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만 2명이 했을 때 그 한계를 그냥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사업을 꾸준히 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남편이 많이 반대하시나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저는 아마 저도 나중에 터득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희 남편이 반대하니까 어떻게든지 저희 남편을 설득해서 이겨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요, 저희 남편이 저에게 무닥에 이렇게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그냥 미팅을 못 가게 해도 미팅 날이 되면 그냥 갑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초기에는 그런 방법을 모르니까 자꾸 저희 남편하고 어떻게 보면 설득을 시켜서 이거를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 입장에 더 화가 나고, 저는 저대로 더 화가 나고.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저희 남편하고 계속 아메이라는 사업 외에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데, 저희 남편과 아메이라는 이 수단을 가지고 저희 가정에 왔을 때 굉장히 많이 부부싸움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터득한 거죠. 뭐냐면, 남편을 그냥 소비자로 생각해야 되겠다. 소비자. 우리 소비자들하고 어때요? 싸움 하나요? 절대 안 하죠. 제가 그렇게 마음 먹고 제가 그냥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저희 스폰서님이 대구에 계시고 또 시스템이 대구에 있기 때문에 대구나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제 고객들에게 이 제품을 전달하는데 제품은 그나마 전달이 좀 쉽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설명하고 데몬도 보여드리고 퀸도 하고 열심히 했지만 제가 이 사업의 플랜까지는 설명을 했지만 이 플랜을 정말 우리가 OSR에다 이런 큰 무대 가서 보여주고 싶었는데 어느 누구도 대구까지 잘 따라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정말 대구까지 나는 갔는데 왜 이렇게 파트너들이 안 생길까? 근데 안 생길 수밖에 없었죠. 지금처럼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 또 그 다음에 지금은 유튜브로 얼마나 많은 아메에 대한 이런 가치와 비전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환경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누군가를 데려가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제가 사업을 결단을 하고 제가 한 2년 정도 후에 회사까지 그만두고 정말 열심히 제가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SP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직장만 생활을 했고 또 광주라는 이 도시에서는 제가 결혼을 하고 발령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밤에는 미팅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남편은 또 반대를 하고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열심히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 프로필을 보면 SP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SP를 하게 됩니다. 거의 아마 제가 사업을 결단하고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SP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SP를 4년 만에 했다고 하면 너무 동기부여가 안 되시죠. 물론 저희 파트너도 최근에 보니까 4개월 만에 SP 하신 분도 있어요. 저는 4년 만에 했는데. 네. 그런데 저는 그 어떤 것도 결국 제가 20년이나 세월 동안 지나서 보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더라고요. 제가 초기 4년 동안 저한테 사업 파트너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이 사업이 제가 선택했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저희 남편하고 그렇게 많이 싸워가면서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쪽팔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창피하고 그리고 평생 저희 남편한테 당신이 그때 아메를 해가지고 그만두면서 이렇게 됐단 말을 계속 들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꼭 참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4년 만에 SP를 할 때요. 저는 현장에서 거의 달인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달인이요? 데몬의 달인, 그리고 사업 설명의 달인, 그리고 정말 또 퀸의 달인,
또 나름대로의 제가 그때 제가 이제 열심히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였어요. 그래서 이 BCCP라는 그때 다이어트 이제 바드키죠. 그런 바드키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열심히 소비자들을 제가 이 구주라는 프로그램 동안 열심히 제가 케어하고 또 케어하고 해서 그분들로부터 또 소개를 받고 그러면서 제 소비자 네트워크가 1000만 점이라는 네트워크를 정말 4년 만에 제가 달성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SP 무대에 올라가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계속 울었던 기억만 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바로 또 1000만 점, 어떤 분들은 1000만 점을 하고 나서 한 번도 퐁당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 번 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파트너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또 퐁당퐁당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SP를 한 번 하고요, 또 퐁당퐁당 또 빠졌다가 그 다음 해에 제가 또 GP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플래티늄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메이 시작하고 거의 한 만 7년 정도 흘렀을 때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하게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그 과정에서 제가 현장의 달인이 됐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주 많은 소비자들을, 다양한 소비자를 경험을 해내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저한테 어떻게 보면 그분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분에게 우리가 아메이 제품이 또는 아메이 사업이 어떤 게 도움이 될지를 계속 제가 찾아내가면서 설명해 나가면서 그때 이 소비자층이 단단해졌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파운더스 PT 정도 이렇게 되었을 때 제가 2009년도에 첫 여행을 가게 됩니다. 코타키나 발루가 첫 여행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제 아들을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저희 시부모님을 첫 여행에 모시고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2명을 데리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1명이다 보니까 그런다고 해서 저희 이제 물론 그 과정에 저희 친정 엄마와 친정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데려갈까 하다가 아들은 나중에 데려갈 수 있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한 분만 데려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희 시부모님을 첫 여행에 모시고 갑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도요, 저희 남편은 솔직히 말하면 파운더스 PT의 연봉이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지만 그때는 제가 저희 남편이 반대를 했었고, 제가 아메이 사업 하는데 어떤 지원도 저희 남편이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파운더스 PT라는 어떻게 보면 핀을 가지고 매월 보너스를 받지만 그게 제가 열심히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데 진행하는데 많이 썼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여자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몇 년 동안 집에 돈을 가지고 오지 않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저희 남편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나중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뭐라고 할까, 전라도 말로 짠하다고 생각이 됐대요. 뭐냐면 자기는 분명히 이 사업이 다단계고 정말 안 되는 사업이고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내 와이프는 이 아메이 사업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게 자기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제가 미팅에 갔다 왔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남편 입장에서는 퇴근해가지고 집에 오면 와이프가 따뜻하게 저녁밥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항상 미팅장에 나가 있고, 그리고 정말 고객들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제가 분주하고 바빴죠. 당연히 저희 집에 냉장고에는 맛있는 반찬도 없고, 그래서 저희 남편이 하루는 냉장고를 다 열어가지고 그냥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서 냉장고, 냉동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바닥에 다 꺼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 미팅을 끝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온 바닥이 상상이 되시죠? 그냥 물이 철철철철 다 녹아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어떻게 보면 저희 남편의 그 반대했던 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정말 이 사업에 매진하는 걸 보고 저희 남편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와이프가 좀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이 그냥 한편으로는 좀 불쌍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는 시선, 아내를 보는 시선이 조금씩 더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리더십 세미나를 제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제가 여행을 가야 되는데요. 제가 첫 여행이다 보니까 저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연로하신 저희 부모님을,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본사에서 이제 요구하는 이제 자료들이 있죠. 물론 이제 또 사진도 찍어서 여권도,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분들이니까 여권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여권도 만들어야 되고 뭐 또 그 다음에 또 뭐 질병이 없는지 확인하는 뭐 그런 것도 이제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해 파운더스 피트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에 제가 그 다음에 또 사파이어를 또 이제 준비하고 있어 바빴거든요. 그래서 제 남편에게 시부모님한테 이러이러 설 좀 준비를 당신이 좀 해주라고 했더니 벌컥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왜요? 본인은 한 번도 아메 미팅장에 나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메이에서 보내주는 그 여행이 얼마나 대단한 여행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무슨 아메이 다단계하는 회사에서 그 깃발 여행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여행 하나 보내주면서 이렇게 본인한테 뭐 부모님을 모시고 갈 테니까 뭐 여권을 만들어라, 가서 사진을 찍어라, 이렇게 제가 하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 갈 테니까 당신이 데리고 모시고 가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라고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화내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래 맞아. 남편은 소비자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또 열심히 그냥 알았어 내가 다 할게 그러면서 그냥 남편의 비위를 살살 맞춰가면서 제가 리더십 첫 여행을 저희 시부모님과 모시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희 남편이 그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본인이 생각했던 여행과 그런 깃발 여행이 아니죠. 굉장히 놀랬던 기억은 납니다.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아내에 대한 생각들을 점점 바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파운더스 PT까지 가는 과정이 물론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하겠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인생에 어차피 나한테 오는 시련이 있다고 하면 지금 그걸 뛰어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시련이 또 오잖아요. 또 오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반대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저한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래서 그때는 그게 악조건이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내가 우리 남편과, 이혼하지 않을 건데, 이혼하지 않을 거면 이혼하지 않을 건데, 그리고 어떤 시련이 오면 저는 항상 그것을 그냥 피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서서. 그래서 저희 남편과 그렇게 많이 반대하는 남편하고 제가 같이 싸움을 하기보다는 나중에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내를 가지고 우리 남편과 이혼할 건가? 그럼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남편을 잘 구슬려서 내가 아메이 사업을 잘 나중에 도와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남편이 저에게 좀 반대를 하고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리고 저는 그냥 그걸 가지고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계속 그냥 이 아메이 사업을 꿋꿋이 해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소비자를 10,000점 만들어낼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거 쉽지 않아? 파트너가 없는데 어떻게 10,000,000점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제 파트너들에게도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제 스스로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저한테 큰 파트너가 없는 상태에서 소비자로 연결되어 있는 1,000,000의 네트워크를 제가 만들어 보니까 저는 어마어마하게 제가 제 안에 근육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소비자들이 아니면 나중에 그네들이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저는 반드시 소비자 네트워크를 1000만 점을 스스로 만들어 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파트너가 나와서 사이드 400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면 사이드 400만을 겨우 진행하는 파트너들과 소비자 1000만을 움직일 줄 아는 파트너는 결국은 그 다음을 핀을 갈 때, 굉장히 속도가 다르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1000만 점을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분은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반드시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그 이상의 핀이 반드시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한 대로 SP는 굉장히 늦었어요. 굉장히 늦고 어떻게 보면 파운더스 피트까지 7년이 걸렸지만 그 다음에 제가 사파이어 그리고 그 다음에 파운더스 사파이어 그 다음에 에메랄드 그 다음에 또 파운더스 에메랄드 그 다음에 파운드 다이아몬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초반에 굉장히 늦은 속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제가 속도가 굉장히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2009년도 첫 여행을 시작으로 한 번도 여행을 빠지지 않고 계속 여행을 갔습니다. 제가 파운더스 피트까지 진행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노하우를 제 안에서 터득했다고 하면 제가 사파이어를 그다음에 에메랄드를 도전했을 때는 제가 저한테 또 많은 시련이 오죠. 여러분도 해보시면 그러지 않나요? 내 파트너와 나와 같나요? 저는 제 파트너들하고 같이 제가 사파이어를 도전하고 에메랄드를 도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어떻게 보면 제 목표, 제 속도하고 좀 맞지 않는 파트너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겪어내면서요, 파트너와 소비자는 굉장히 다르구나.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정말 내가 감정을 다 빼야 되는구나. 이 사업을 일로 진행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저는 열심히 제가 목표를 가지고 뛰는데요. 저처럼 같이 뛰어주면 정말 좋은데 결국은 제가 이 과정 안에서 제가 파트너를 잃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파트너를 잃으면서 제가 정말 어렵게 소비자 한 명 한 명을 만들었던 그 노력들이 이 마음을 맞추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결과치로 또 파트너를 잃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사파이어를 마감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에메랄드를 도전하면서는 제가 에메랄드라는 핀을 도전을 하고 또 세 번째 파트너가 저랑 같이 에메랄드를 도전을 하겠다고 하는 파트너가 나오면서 저는 그 어떤 때보다 가장 빠른 속도로 에메랄드를 그 다음에 성취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파트너와 어떻게 보면 목표가 맞다 보니까 정말 2월 27일 마지막 날 그 하루에도 제가 500만 PB를 파트너와 같이 명단을 다시 쓰고 비가이템 명단을 쓰고 정말 그 목표를 향해서 제가 만나서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정수기 설명을 하고 하면서 제가 에메랄드를 마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에메랄드까지 가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사업은 내가 정말 목표감과 이 속도감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에 또 다이아몬드를 도전할 때도 어떻게 보면 그 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도전한 지가 좀 오래되셨다고 생각하는 분 있지 않으세요? 빨리 도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많은 이들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도전은 항상 옳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죠. 당연히 잘 될 때는 제가 도전을 했을 때 잘 됩니다. 하지만 내가 도전을 하지 않고 그냥 작년만큼 이만큼 유지를 해야지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더 나아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약간씩 계속 성장은 됐지만 제가 그거를 오랫동안 보면서
제 파트너, 저는 어떻게든지 성장을 할 건데 제 파트너들을 지켜보면서 도전하지 않으면 그게 유지가 아니라 더 떨어진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제가 한 2, 3년에 걸쳐서 계속 또 이렇게 도전을 또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제가 올해 수석을 도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수석을 도전하게 된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떻게 보면 얼마 전이라고 하긴 좀 그러지만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를 올해 도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재작년에 저희 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는 꼭 도전을 할 때 저희 가정에 무슨 일이 꼭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다이아몬드를 도전할 때도 그 해 제가 다이아몬드를 꼭 도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9월, 10월이 넘어가고 11월쯤 되는데요. 저희 시어머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친정 엄마와 저희 친정 아버지를 제가 아미 사업을 했는데 제가 너무 속도가 안 나서 제가 한 번도 여행을 제가 못 모시고 가고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부모님만 같이 리더십 여행에 같이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저희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유일하게 남은 한 분이 저희 시아버님이셨죠. 제가 그 해에 갑자기 제 마음 안에서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2009년도부터 여행을 계속 다니는데 제가 어떤 해였던가 저희 아버님한테 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버님 올해 리더십 여행 어머님하고 같이 또 가시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가니까 너무 좋더라. 그런데 어때요? 비행기를 그때 코타키나발루를 가면서 한 4시간, 5시간 그 이코노미 비즈니스를 이코노미 그 좌석을 타면서 좀 무릎이 많이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야, 너 따라서 그렇게 여행 가니까 너무 좋긴 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데려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랫동안 비행기를 타니까 무릎이 안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게 갑자기 제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해에 아메에서 리더십 여행이 발리가 결정이 됐는데요. 제가 그 발리 여행에 아버님을 비즈니스석을 모시고 가고 싶다는 제 마음에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메 사업을 하는 도중에 아니면 이 사업을 알아보고 계신 중에 나도 저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혹시 마음에서 조금이나마 어떤 뭔가에 그런 꿈틀거림이 있다고 하면 절대 그걸 놓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몇 번의 그런 내 마음에서 그런 뭔가의 느낌이 왔을 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도전하는 그 해에도 결국은 제가 어머님을 제가 보내드리고 나서 유일하게 저에게 남아있는 시아버님을 정말 다리 쭉 뻗고 여행 갈 수 있는 비즈니스석에 아버님을 모시고 가야 되겠다. 왜요? 저희 아버님은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지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행기가 그런 좌석이 있다는 것도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반드시 올해 다이아몬드가 돼서 모시고 가겠다는 생각을 제 마음 안에서 딱 갖는 순간 어때요? 제 행동은 완전히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제가 파운더스 에메랄드로 그냥 2년차 멈추고 있을 그 즈음에 저한테 그런 어떻게 보면 위기가 저한테 변화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그렇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가 제가 2년 전이죠. 2020년 10월경에 저희 남편은 이제 지금도 공기업의 한전에 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휴직 상태예요. 왜냐하면 2020년 10월경에 회사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하던 중에 저희 남편이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저희 남편은 직장 생활에서 이제 약간 중간 간부이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도 받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주말 부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했어요. 물론 저희 남편이 건강을 관리를 안 한 것도 많이 있죠.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제가 그 4기 진단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있는 광주, 그 다음에 여기 서울에 왔다 갔다 병원을 하면서 정말, 왜냐하면 어떤 누구도 본인도 4기까지 이렇게 될 거란 걸 아무도 몰랐고, 저희도 갑자기 너무 정말 충격이었죠. 그래서 이 4기라고 하는 대장암 이 간으로까지 다 퍼져 있는 이 어떻게 이 병원에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되는지 4기라고 하면. 그랬더니 수술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술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방사선도 안 되고 그냥 항암밖에 일단은 할 것이 없고 그래서 내려가서 그냥 항암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다시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봤죠. 솔직하게 저희 남편은 굉장히 과묵하다고 했잖아요. 과묵하고 생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하더라고. 이 정도 상태면 얼만큼 살 수 있냐고 했더니 병원 측에서는 평균 1년 정도, 1년에서 평균 1년에서 2년 이쪽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나마 항암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교수님 이야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못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서 벌써 한 1년 한 6개월 정도 항암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항암을 24차례, 25차례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제 남편이 그렇게 항암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와이프처럼 안 보이시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 남편한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 저희는 바로 회사에 휴직을 했죠. 휴직을 하고 계속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 중에 뉴트리라이트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어떻게 보면 정말 내 몸에 반드시 필요한 어떻게 보면 영양소가 있죠. 저는 제가 아미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저희 남편한테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상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은 젊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공부한 뉴트라이트 영양소에 대한 저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슴지 않고 저희 남편이 항암을 하는 동안 저는 열심히 저희 모든 영양소를 저희 남편에게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 반 동안 항암을 했는데요. 저희 남편은 아주 건강합니다. 물론 암세포는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요. 더 이상 커지진 않고 있고, 어제도 제가 파트너들과 같이, 제가 이제 산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 남편을 봤을 때 아픈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물론,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암세포는 그대로 있지만, 모든 백혈구나 적혈구나 이런 수치들은 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이런 뉴트라이트를 얼만큼 먹이냐고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얼만큼 먹일 것 같으세요? 네,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에 200알 이상 정도의 어쩌면 이런 더블엑스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항산화제를 먹이고 있고요. 뭐 당연히 프로틴, 뭐 유산균, 뭐 말할 게 없죠. 근데 감사한 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그런 변수가 생기면 그 변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죠. 하지만 제가 이 아메란 사업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 저희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어떻게 보면 거울 삼아서 제 인생에 이런 변수가 생기면 안 되니까 준비해 왔잖아요. 그 준비 덕분에 저는 제 가정에
제가 저희 남편이 휴직을 하고 이제 곧 퇴직을 처리할 건데요. 저희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미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김일두 리더님께서 항상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만약에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만약에 언젠가를 대비해야 된다고. 저는 1년 반 전에 저희 남편한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남편에게 바로 휴직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냥 회사 그만둬 제가 그랬어요. 회사 그만두고 내가 있잖아. 물론 저는 제가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면서부터 저희 남편한테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받는 월급은 남편한테 그냥 쓰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어떻게 보면 생활비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부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남편 입장에서도 본인이 이런 건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런 심한 타격이 왔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도 아메이가 해결해주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건강을 처음에는 뉴트라이트를 저는 아메이를 하니까 믿고 있지만 저희 남편은 아메이를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뉴트라이트를 처음부터는 바로 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알이 넘는 이 알약을 줬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제가 저희 남편한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결국은, 약간의, 본인이 의심을 가지면서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시간이 계속 지나가도, 어떤 간의 부담도 생기지 않으면서 점점 본인의 몸이, 특별하게 나빠지지 않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건강한 머리카락도 하나도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빠지긴 빠지지만 다시 또 나죠. 또 워낙 저희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인이 몸소 체험하면서 지금은 뉴트라이트에 아주 강한 정말 매니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파트너들에게 이번 주에 또 이런 아메이 사업의 가치와 비전을 본인이 강의를 해주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는 저한테 굉장히 많이 반대하는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서 제가 아메 사업을 더 5기로라도 열심히 해야 됐던 계기가 됐지만 지금은 정말 아메이의 가장 큰 수혜자가 저희 남편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또 아메이가 저희 가정에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버팀목이 되어줬고 또 그 다음에 제 미래도 어때요? 제가 만약에 아메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한테 이 변수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굉장히 제가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그 변수를 정말 이기게 해준 이 아메이가 너무 감사하고 뉴트라이트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점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A65 얼마 남지 않았죠. 앞으로 2년 3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적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이죠.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를 왜 도전을 했을까요? 저는 2년 전에 저희 집에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제가 저희 남편을 계속 병원을 같이 다니면서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6월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내년 회계년도 내가 뭘 해야 되지? 제 안에서 그래 수석 다이아몬드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순간 또 도전을 멈추고 한 몇 년 정도 그냥 정체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석 다이아몬드를 도전을 해야만 제 가정에 그 다음에 이제는 제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을 할 거 아니에요. 제 남편한테 정말 더 어떻게 보면 안정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제 아들도 아빠가 이제 암으로 이렇게 투병한다는 것을 군대에 있을 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대를 작년에 했는데요. 제대하고 나서 저랑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엄마 저희 집 문제 없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문제 없죠. 제가 아들하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본인도 어떻게 보면, 아빠가 굉장히 이런, 어떻게 보면, 큰 중병에 제가 처했던 것을, 소식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아빠한테 이런 문제 생기면 우리 집에 큰 문제가 없나? 물론 엄마를 통해서 엄마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많은 여행을 같이 따라다니고 엄마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집안에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도 알고는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걱정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문제 없다고 했어요. 문제 없고 엄마는 수석 다이아몬드 도전할 거다. 그래서 너는 열심히 네가 하고 싶은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게 된 거는 첫 번째는 제가 제 가정에 왔던 이 위기를 저는 다시 또 그걸 기회로 삼아서 제가 더 점프하고 싶었던 제 욕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결국은 제가 어떤 이 남편의 병마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제가 더 제 파트너들을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를 도전한다는 것은 제 네트워크 안에 저랑 더 많은 파운더스 PT 리더님들이 더 많이 생겨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딱 이맘때쯤에 제 로스맵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 로스맵을 정말 미팅에 나와 있는 리더들을 다시 한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이 정말 파운더스 PT까지 갔으나 다시 PT로 떨어져 있는 리더님들 또 다시 좀 보면 비대면이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리더님들 그 다음에 각 가정에 변수가 생겨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 물론 잘 나가고 있는 리더님들 계시죠. 또 올해 또 사파이어 파운더 사파이어를 성취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많은 핀업하는 또 파트너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파트너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를 도전을 해야만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를 도전하지 않으면 아마 그네들도 내년이 되면 그냥 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냥 이 탓임보다는 제 이기심이 먼저죠.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가 돼서 제 가정에 더 크게 어떻게 보면 제가 아메이라나 어떻게 보면 안전한 망을 만들고 싶었고 그러려면 제 파트너를 더 뎁스 도와야 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스맵을 가지고 다시 정말 내가 어디에 집중해서 다시 파운더스 PT로 이 레그에 어떤 누군가는 다시 또 파운더스 PT를 만들어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제가 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파트너들이 거의 대부분 다 광주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가끔 제가 서울에 올라오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광주에서 거의 뭐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진도, 그 다음에 해남, 뭐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뭐 광양, 그 다음에 목포, 뭐 이런 인근에 있는 이 지역에 제가 계속 홈미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꾸준히 거기에서 물론 지금까지 제 20여 년 동안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정말 목포에서도 진도에서도 그 다음에 광양에서도 계속 홈미팅이 거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파트너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물론 줌도 저도 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제 에너지를 가서 그 파트너들과 더 나누고 내가 더 그랬을 때 더 시너지가 난다는 것을 제가 너무 아날로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것을 현장에서 느끼면서 저는 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A65 그다음에 A70 우리가 크루즈를 위해서 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작년처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절대 안 됩니다. 예, 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진행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똑같이 해서는 절대 제가 핀업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6월에 정말 강력한 어떻게 보면 내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하시고 그 목표를 어떻게 하면 그 목표에 집중할 수 있을지 정말 세밀하게 다시 한번 로스맵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목표를 위해서 어디를 누구를
어떻게 만나내야 될 것인지 또 궁리하시고 정말 그 궁리를 하시면요 밤에 자다가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또 궁리해 보시고 그러면서 정말 한 명 한 명의 소비자들을 다시 리더로서 다시 또 사업 설명을 해내시고 그다음에 또 1대1 미팅을 하시고 내 실력을 키워서 정말 이 멋진 팀에서 얼마나 멋진 팀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아메이에 와서 우리가 로버트 기요사키의 어떤 현금으로 사사 보면 그 책을 많이 읽잖아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어때요? 우리가 이와 어떻게 보면 자영업 부분, 그죠? 인플로이와 셀프 리프의 그 영역에서 우리가 사업가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수단과 교육이죠. 우리는 암이라는 이 수단을 만났고 이 암이라는 수단은 누구에게나 정말 저처럼 아주 평범한 그냥 직장인, 정말 평범한 주부, 그러죠. 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한테 이 수단이 주어졌고 어때요? 이 멋진 팀에서 그리고 각자의 멋진 그룹에서 이 교육 시스템이 있죠. 이 교육 시스템에서는 제가 정말 저도 위대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초기에 이 그룹에 얼마나 쟁쟁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학벌도 너무너무 대단하시고 제가 처음에 음원을 들으면서 저희 반대하던 저희 남편은 항상 차를 타고 가면 제가 이 음원을 여러 음원을 이렇게 틀어놔요. 그러면 저한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 봐. 저 사람 의사잖아. 저 사람 서울대를 나왔잖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제품을 쓸 수가 있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안 돼. 저한테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이야기했을 때 저는 제가 이 미팅장에 나와서 정말 평범한 아줌마가 SP가 되고 GP가 되고 에메랄드가 되고 그죠. 또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이 정말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보면서 정말 이 시스템이 대단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는 저희 남편은 저 사람들은 저렇게 되니까 사업이 잘 될 거야. 당신은 안 돼. 우리는 안 돼. 이렇게 했지만 저는 미팅장 이 시스템에 나와서 보니 이 교육의 힘이 얼마나 큰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멋진 수단을 가지고 이 시스템 안에서 모두 다 지금 2년 3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정말 크루즈를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준비하셔가지고 정말 내년에 내가 어떤 핀으로 성취할 것인지 그리고 정말 크루즈에는 어떤 핀으로 내가 성장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파트너들을 같이 그 크루즈에 같이 타고 싶은지를 상상하시고 스폰서님께 정말 상담받으시면 그걸 결정하시고 뛰시면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표까지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주절주절이 너무 어떻게 보면 재미도 없을 수 있는데 들어서 감사하고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아메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